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선입니다. 먼저 선이 포함되어 있는 한자가 이번 시간에 10개 정도 됩니다. 먼저 선이 포함되어 있는 한자입니다. 유사 한자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입니다. 소우 걷는 사람입니다. 소와 사람이 함께 갈 때는 소가 먼저 앞서서 걸어갑니다. 그렇죠. 소가 먼저 가고 사람이 줄을 잡고 뒤에 갑니다. 먼저 선입니다. 소우 걷는 사람인. 그 다음 두 번째 씻을 셉니다. 먼저 선 물수죠. 수백 년 전에는 물을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씻게 되겠죠. 그래서 씻을 새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 곳에나 물을 씻게 되면 환경오염이라는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지금은 적합하지 않겠지만 수백 년 전에는 물을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씻는다는 거죠. 먼저 선 물수. 그래서 씻을 새 또는 모든 물체들을 모든 물건들을 보관할 때 먼저 물로 씻어서 정화시킨 후에 보관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풀이해도 되겠습니다. 세수 먼저 선할 때는 선두를 달리다. 선두 되죠. 그 다음 3번입니다. 도울찬입니다. 먼저 선 재물패죠. 조개패. 재물을 먼저 너나 할 것 없이 내어 놓는 경우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도울찬이 되겠습니다. 재물을 먼저 앞 다투어 가면서 도와준다는 얘기죠. 도울찬이 되겠습니다. 협찬 4번 길일찬입니다. 길이다라는 얘기죠. 말선음변입니다. 도울찬이죠. 말을 해서 여러 사람이 말에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뜻을 기리는 것이죠. 그래서 길일찬 되겠습니다. 길일찬. 그 다음 5번입니다. 쇠금이죠. 도울찬입니다. 쇠가 도운다는 거죠. 쇠붙이가 도운다라고 하는 것은 구멍을 뚫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공구 중에 길이라고 합니다. 길이. 나사 모양으로 되어 있어 쇠붙이를 구멍을 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쇠금, 도울찬, 쇠로서 도와주는 것은 구멍을 뚫는다. 분명은 길이라는 얘기죠. 길이. 나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하면서 쇠를 갉아내는 거죠. 그 다음 6번에 옥잔찬입니다. 구슬옥이죠. 옥잔찬입니다. 도울찬, 옥으로서 가장 값어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옥이란 얘기죠. 옥잔찬 되겠습니다. 자, 임금왕입니다. 점주를 찍게 되면 구슬옥이 되죠. 구슬옥이 이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점을 찍습니다. 점주, 임금왕 점주. 그래서 구슬옥이 되는데 이 구슬옥이 변으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서 한자어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사용할 때는 점주를 제외하고 임금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를 사용하기는
임금왕이지만 의미는 구슬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6번은 임금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구슬옥을 내포하고 있는 글자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슬이 도와주는 것은 옥잔이다. 옥으로 만든 잔이라는 얘기겠죠. 옥잔찬. 그 다음 7번입니다. 이열찬입니다. 실사변이죠.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좌측변에서 전체 한자어를 도와주는 역할 되겠죠. 우측은 방입니다. 좌측은 변이고 우측은 방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변방입니다. 변방.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를 경계를 지우는, 그러니까 각자 나라에 봤을 때 가장 꼭대기 부분이겠죠. 그래서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변방이라고 하죠. 변두리, 변방. 좌측에 사용되면 변, 우측에 사용되는 한자어는 방이라고 합니다. 이열찬입니다. 실사변이죠. 좌측에서 했으니까 도와준다는 거죠. 실이 도움을 줄 때는 이어서 연결되어 있을 때겠죠. 조그마한 실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양을 사용될 때는 쭉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열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걷는 모양신이죠. 걷는 모양신, 사람인 변입니다. 이 한자어도 마찬가지로 좌측에 사용되었으니까 사람인 변이 되죠. 사람인 변. 독단적으로 사용될 때는 사람인이죠. 합체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한자의 일부분으로 사용될 때는 사람인 변. 독립적으로 한자만 사용될 때는 사람인 변, 사람인이죠. 네? 이렇게 쓰지 않고, 사람인을 쓰지 않고 이렇게 쓰면 사람인 변을 하면은 걷는 모양신이 되는데, 사람인을 쓰고 먼저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한자를 통일을 한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인선이라고 읽을 수 있는 변수가 발생하게 되겠죠. 인선. 이런 어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인 변을 사용하는 겁니다. 독단적으로 사용되는 글자를 쓰게 되면 한 글자가 잘못하면 두 자로 읽어질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람인 변을 쓰게 됩니다. 물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9번입니다. 맨발선입니다. 맨발선. 발족이죠. 발족, 변, 발족, 먼저 선입니다. 발이 먼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급히 움직이니까 양말 신지 않고 맨발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발선이 되겠습니다. 맨발선. 발이 먼저다. 맨발선. 그 다음 10번째입니다. 가릴선이죠. 가릴선. 먼저 선 갈착이죠. 먼저 갈 때는 상황을 고려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릴선이 되겠습니다. 한자사랑이 지금 먼저 선이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를 10가지를 유사 한자 10가지를 풀이해 보았습니다. 한자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2023년형이라고 되어 있죠. 주어진 한자를 활용해서 추상적인 설명을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데 그 핵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사의 한자어를 다루는 것은 고기 잡는 방식에 비유하게 되면 낚싯대를 가지고 하나하나 한 마리 한 마리 잡는 것이 아니고 그물을 던져서 한 번에 여러 개를 건진다는 얘기죠. 지금은 뭡니까? 먼저 쓴 한자어를 가지고 10개를 다루었지만 조금 많은 경우에는
30개의 한자를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코끼리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학습할 때 코끼리 상자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코끼리의 옆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끝내죠. 통상적으로 2023년형은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 상형은 상형 문자는 틀림이 없지만 이 한자가 주어진 한자 범위 내에서 이 글자가 분리가 됩니다. 맨 윗부분이 아늘포, 그 다음 가운데 중이죠. 그 다음 돼지시입니다. 아늘포와 돼지시가 가운데 중인데 이 글자가 아래 위로 부딪히죠. 부딪히는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축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글자가 됩니다. 그럼 다시 설명해 보면 돼지를 가운데에 앉게 되면은 코끼리 느낌이 온다 해서 코끼리 상이라고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돼지시니까 돼지를 가운데에 앉게 되면 물론 안대를 착용했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합니다. 돼지나 코끼리 공통점은 몸집이 크고 두리뭉실하죠. 그래서 상형 문자지만 2023년식으로 풀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주어진 글자를 그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그 흉과 음에 맞게끔 재해석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자사랑이 8천자를 풀이하면서 대부분의 한자가 주어진 한자만으로 풀이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한자사랑이 풀이한 학습을 보면서 공감을 형성을 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한자의 95% 이상은 이렇게 직구로 풀이가 됩니다. 추상적인 설명을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상형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